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현금은 전산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출금해서 자녀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평소에 은행이나 ATM 기기에서 1천만 원 이상 출금하신 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경우 주위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불안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금 입출금에 대해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국세청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현금 입출금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알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현금은 전산으로 확인되기 힘든 점을 악용해서 불법적인 자금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통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고액현금거래보고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입출금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해요. 은행에서는 고객이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어요. 이런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차 검토를 해서 불법 자금이나 자금 세탁 등의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용을 정리하고 국세청에게 자료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 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는 것이 맞지만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끔 어쩌다 한번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해도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는 것이에요.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각 은행별로 현금거래 금액이 하루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돼요. 2. 각 은행별로 ATM과 은행 합산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돼요. 3. 각 은행별로 현금 입금 금액과 현금 출금 금액은 1천만 원 계산 시 상기되지도 합산되지도 않아요. 900만 원 입금하고 100만 원 출금한다고 해서 1천만 원으로 합산되는 것도 아니고 1200만 원 입금하고 800만 원 출금한다고 해서 400만 원으로 상기되지 않고 1200만 원 입금한 금액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세청은 2차 검토를 한 뒤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1천만 원씩이 아니라 900만 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출금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거래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의심거래보고제도란 금융회사 관계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인데요. 1천만 원의 기준은 하루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은행에서 900만 원씩 하루 동안 여러 번 인출하게 되면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넘게 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백만 원씩 현금 입출금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천만 원 이상은 아니지만 매일 찾아와 현금을 인출하거나 매일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1천만 원은 넘지 않지만 매일 900만 원씩 입출금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현금 입출금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면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심거래로 보고 국세청까지 보고가 되는 것이에요. 의심거래보고제도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은행 직원의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해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행 창구 말고 ATM 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해야겠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ATM 기기 하루 현금 인출 가능액은 60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1천만 원 이상 입출금을 할 예정인 분들 중 국세청에 통보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서 입출금하시거나 A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고 B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더라도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상시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의심거래보고는 주로 현금을 출금할 때보다는 현금을 자주 입금할 때 대부분 보고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고액현금거래 또는 의심거래보고 제도에 의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금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생활비, 대학 등록비, 병원비 등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자금의 이동일 수 있고 잠시 통장만 거쳤을 수도 있으니 국세청도 확실한 명분이나 혐의가 있어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금이 이전되었을 때 이 자금으로 자녀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최근 3에서 4년간 가족 전체의 계좌이체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사하게 되는데요. 생활비, 학비 등 가족 간 계좌이체된 금액과 현금 입출금한 금액에 대해 전부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오는 일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통상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큰 금액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을 이용해서 납세자의 5년간 신고한 소득 금액과 재산 증가액, 소비 지출액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탄로소득을 찾아내고 있어요. PCI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자산 증가액 대비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신고된 직장이나 자영업 등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액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탄로액을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만약 신고된 소득으로 증가된 재산과 소비활동에 들어간 금액을 충족할 수 없다고 분석하면 부족한 금액은 신고되지 않은 소득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5년간 총 소득은 1억 5천인데 카드값이 2억이고 5억짜리 주택까지 취득했다면 소득 대비 지출과 자산 취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PCI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고 세무조사로 넘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소비만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 안 걸릴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소득은 낮은데 명품 쇼핑을 과도하게 한다거나 시그니엘 같은 고가 아파트 월세를 살거나 하면 적발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현금 입출금으로 부모가 국세청에 여러 번 보고가 되셨다면 국세청은 언제든 자녀가 자산을 취득할 때 의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자주 보고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에요. 만약 걸리게 된다면 증여세액은 물론이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약 연 9%까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해요. 증여세는 바로 걸리지 않고 한참 뒤에 걸리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차곡차곡 쌓여 세금 폭탄이 되는 것이죠. 무심코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다가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불상사를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현금 입출금 거래를 통해 어떻게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알려드렸으니 대비를 잘하셔서 세무조사를 받는 일을 피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제는 부모, 자식 간에 실제 빌려준 금액인데 증여로 의심받게 되어 세무조사가 발생하고 억울하게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2억까지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